자연수 a, b는 7로 나누면 나머지가 각각 5와 6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9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에 대하여 a,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연수 a는 7로 나눠서 나머지가 5인수이고 자연수 b는 7로 나눠서 나머지가 6인수이다 라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b인데 문제에 두 근들이 각각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에 해당하는 a, b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알파는 1 이상 9 이하, 베타도 1 이상 9 이하의 값이니까 부등식의 사칙연산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a 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거나 같고 알파 곱하기 베타니까 b의 값의 범위는 1 이상 81 이하가 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라고 했고 a는 7로 나눠서 나머지가 5인수들이라고 했고 b는 7로 나눈 나머지가 6인수라고 했는데 보면 b는 1 이상 81 이하의 값이니까 숫자가 너무 많고 a는 7로 나눈 나머지가 5라고 했는데 2 이상 18 이하의 수 중에서 찾으면 되기 때문에 a의 경우로 나눠 볼 거야. 2 이상 18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눠서 나머지가 5인수가 뭐가 있을까 하고 보면 5 또는 12가 있으니까 a의 경우로 나눠서 첫 번째 a가 5일 때 말해서 두 근의 합이 5일 때 될 수 있는 9 이하의 자연수 생각해보면 1,4 될 수 있고 또 2,3 될 수 있으므로 요 각각의 경우에서의 b의 값은 두 근의 곱이었으니까 b는 여기선 4, 2,3에서 b의 값은 6이고 여기서 7로 나와서 나머지가 6인수가 b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6인수 보면 요거 b값 6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a, b의 순서상 구할 수 있겠다. 여기서 구한 a, b의 순서상은 a가 5일 때 b의 값은 6이었어서 a 플러스 b는 11이 되고 두 번째 a가 이번에 12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2일 때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두 근이 9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수들은 큰 수부터 알파가 9일 때 3, 알파가 8일 때 베타는 4, 알파가 7일 때 베타는 5, 알파가 6일 때의 베타는 6이 될 수 있어서 각각의 b의 값 구해보면 9,3에서의 b의 값은 8,4에서의 b의 값은 32, 7,5에서의 b의 값 35, 6,6에서의 b의 값이 36이니까 위에처럼 요 b의 값들에서 7로 나눴을 때 각각의 나머지를 구해보면 27을 7로 나눠서 나머지는 6이고 32를 7로 나눈 나머지는 35를 7로 나눈 나머지는 0, 36을 7로 나눈 나머지는 1이므로 나머지가 6인수는 여기 b의 값 27 밖에 없어서 방금 구한 경우 두 번째 경우에서의 a, b의 순서상은 a가 12일 때 b의 값 27이 될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12 더하기 27 해서 39이므로 요 두 개의 숫자 중에서 에서는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답은 39 하고 구하면 됩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에서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는 말이 나왔으면 바로 인수분해부터 먼저 해서 x세제곱 빼기 1은 0을 인수분해 해주면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으로 2차식에서 나온 근이 허근일 거라서 요때 x값들을 오메가라고 뒀을 때 또 다른 한 허근의 값은 켤레 오메가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요 3차 방정식은 1에서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는 요 말 나왔으면 인수분해 먼저 하고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6개의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6개의 식을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를 대입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하나, 켤레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둘. 2차식에 대입해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하나, 켤레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켤레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둘. 총 4개에서 4개는 다 대입한 식들이고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인 오메가 더하기 켤레 오메가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인 오메가 곱하기 켤레 오메가의 곱은 1이다 라고 하는 거 6개는 딱 써놓고 나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 기억부터 보면 켤레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라고 나오는데 지금 내가 써놓은 거 여기 켤레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거 참이 될 수 있으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 니은 오메가분의 1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의 제곱은 좌변 먼저 계산해보면 오메가분의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분의 1은 통분 먼저 해야겠지.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나와 있는 식 보면 첫 번째 말고 요 식을 보면 오메가 더하기 1을 표현할 수 있겠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 1의 값은 오메가 제곱 2항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대입해주면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 좌변의 값은 마이너스 1 우변의 값 켤레 오메가분의 1 더하기 켤레 오메가의 제곱분의 1은 또 통분해주면 켤레 오메가의 제곱분의 켤레 오메가 더하기 1 또 여기 네 번째 있는 식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항해봐요. 켤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켤레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고 한 식에서 켤레 오메가 더하기 1은 이항에서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의 제곱이므로 대입해주면 켤레 오메가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의 제곱이라서 약분 마이너스 1로 좌우변의 값이 둘 다 마이너스 1로 같았기 때문에 니은도 참이 되는 거고 디귿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의 n제곱 2 오메가 더하기 켤레 오메가분의 켤레 오메가의 n제곱의 값을 만족시키는 백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좌우변 일단 간단하게 바꿔보는 것부터 해볼게. 좌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의 값은 여기 있는 요 2차식 이용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의 값은 오메가 제곱이랑 같으니까 요 값은 오메가 제곱의 값이랑 같으므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건 오메가의 2n제곱이라 쓸 수 있고 그 다음 오메가 더하기 켤레 오메가분의 켤레 오메가라고 하는 건 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메가 더하기 켤레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의 값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라고 쓸 수 있고 한 문자로 쓰는 게 좋으니까 한 문자로 쓰기 위해서 또다시 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볼 거야. 오메가 더하기 켤레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를 이항해주고 켤레 오메가 이항해주면 오메가 더하기 1의 값이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 얘가 오메가 플러스 1의 값이랑 같고 아까 위에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오메가 더하기 1의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오메가 더하기 켤레 오메가분의 켤레 오메가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n제곱의 값이랑 같아.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식 다시 써보면 오메가의 2n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n제곱과 같고 가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값이 오메가의 2n제곱과 같으므로 오메가의 2n제곱 나눠주면 1이 마이너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n의 값은 짝수기만 하면 되니까 100 이하의 짝수의 개수는 총 50개가 되는 게 맞으니까 디귿도 참이 될 수 있어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호근을 모두 가질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주어져 있는 4차 방정식을 봤더니 x 4제곱 그리고 x 제곱으로 이루어진 보기차식이기 때문에 보기차식을 풀려면 x제곱을 하나의 문자처럼 놓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가만히 식을 봤더니 x 4제곱 더하기 3-2a x제곱 더하기 뒤에 있는 2차식 인수분해 돼서 a-곱하기 a 플러스 2는 0이네. 이 식이 마침 또 인수분해 되니까 x제곱 x a-5 a 플러스 둘의 합의값이 2a 빼기 3인데 부호만 다르고 있으니까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서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또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니까 될 수 있는 x제곱의 값은 a 마이너스 5이거나 또는 a 플러스 2
근데 x값이 실근도 허근도 모두 다 갖는다고 했으니까 x제곱의 값을 t라고 둔다면 여기서 t의 값이 0보다 크다면 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고 x제곱의 값이 0이라면 x는 0이라고 하는 중근 하나 갖는 거고 얘가 x제곱이 음수면 되는 x의 값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돼서 실근과 허근을 모두 다 갖는다는 건 실근도 갖고 허근도 갖는다는 거니까 x제곱의 값이 0 이상의 값이 하나 나오거나 허근이 나올 때는 x제곱의 값이 음수여야만 해. 여기서 나온 a-5와 a 플러스 2 중에선 a-5가 더 작은 수기 때문에 실근 허근을 둘 다 가지려면 a-5의 값은 음수면서 더 큰 수인 a 플러스 2의 값은 0보다 같거나 커야만 하겠다.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a값 범위 구했더니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구나 라고 알 수 있어서 우리는 a값의 범위 먼저 구해놨어요. 그 다음에 기억부터 a값이 1이면 실근의 곱은 -3이다 라고 했으니까 a값이 1이면 나올 수 있는 실근은 여기 a 플러스 2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x제곱 -3은 0 여기다가 대입한 식이야. x제곱 a에 대입해서 -3은 0에서의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두근의 곱의 값은 -3 되는 거 맞으니까 기억은 참이 될 수 있고 니은 모든 실근의 곱이 -4면이라고 하는 건 실근을 요 식에서 실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식에서는 허근 나오는 식인 거고 실근 나올 수 있는 식인 x제곱 -a 플러스 2는 0에서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곱인 -a 플러스 2가 두근의 곱인데 그게 -4면 a의 값이 2라면 이라는 말이고 a 값이 2라면 모든 허근의 곱이 3이다 라고 했으니까 허근은 첫 번째 식에서 나왔으니까 x제곱 -a-5는 0이라는 식의 a에 2 대입했을 때 x제곱 플러스 3은 0 하고 나왔잖아. 여기서의 근이 허근이 나온 거고 이때 허근의 곱이라는 건 또다시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두근의 곱 확인하면 되니까 이때의 두근의 곱은 3이구나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니은도 참이 될 수 있고 디귿 정수인 근을 갖도록 정수인 근은 당연히 실근이니까 x제곱 a 플러스 2는 0에서 나오는 x값이 정수인 근을 갖는다 라는 거라서 x제곱의 값이 a 플러스 2인데 여기서 나온 a 플러스 2는 딱 정수의 제곱수 얘가 제곱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제곱수가 될 수 있는 걸 요 주어진 a값의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해보지. a 플러스 2는 양변에 2를 더해서 보다 같거나 크고 7보다 작으니까 0 이상 7 미만의 제곱수들 생각해보면 될 수 있는 x제곱의 값은 0도 가능한 a 플러스 2인데 얘가 0도 가능하고 1의 제곱도 가능하고 2의 제곱도 가능하고 3의 제곱은 될 수가 없으니까 각각의 a 값들 구해보면 이때 a는 이때 a는 -1 이때 a의 값은 2라서 a 값들의 합은 -2 더하기 -1 더하기 2로 -1이니까 디귿도 참이 될 수 있어서 여기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답이 됩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실근을 구해보기 위해서 인수분해부터 먼저 할 거예요. 3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조립제법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네. 조립제법 이용하자. 1 -5 a 플러스 4 마이너스 조립제법 뭐 쓸까 봤더니 1 쓰면 되니까 1 마이너스 4 a 인수분해해보면 x-1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으로 여기서 이미 x값이 하나 나왔고 1이라는 게 하나 나왔고 여기서 뭔지 모르는 근이 나올 건데 이 근이 1이 아닌 실근이 되어야만 하니까 첫 번째 2차 시인 x제곱 빼기 4x 플러스 a는 0에서 얘가 1이 아닌 중근을 가질 수 있어. 중근 갖기 위해서 판별식 이용했더니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으로 a 값을 대입해서 확인해보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는 0에서의 근이 2라는 중근을 가지므로 결과적으로 1과 2라는 근 두 개 가지니까 a값 4 될 수 있고, 두 번째 x제곱 빼기 4x 플러스 a는 0에서 근이 있대. 1과 1이 아닌 또 다른 실근이 하나가 나온다면 1이 중근이 되니까 근이 두 근이 될 수가 있어서 1을 근으로 가질 때 라고 했으니까 1을 대입한 식이 0일 수 있어. a 값은 그래서 3 대입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이니까 x의 값은 1 또는 3 나올 수 있어서 1은 보다시피 중근이 됐고 1 외에 3이란 근이 있으니까 a 값이 3도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이때 a 값들이 4 또는 3 나왔으므로 a 값들이 합은 4, 3 해서 7. 답은 7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f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그들의 차를 구하시오. 가 나의 조건을 보면 일단 가조건에서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7 이상 9 이하이다 라고 했는데 fx가 이미 이차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4분의 1-x라고 하는 식 또한 2차식일 수밖에 없어.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마이너스 7 이상 9 이하가 되려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x축인 y는 0이라는 직선을 그어보면 내가 지금 그린 그래프가 y는 f4분의 1-x라고 하는 식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해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해 부분이 될 거 아니야.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해가 마이너스 7 이상 9 이하라고 했으므로 이 2차 함수 y는 f4분의 1-x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이 점 마이너스 7,0과 이 점 9,0을 지나간다는 말이라서 마이너스 7,0과 9,0을 2차 함수의 식에 대입해보면 0은 f1 더하기 7 나누기 4 해서 f2는 0. 또 0은 f1 빼기 9 나누기 4 해서 f-2 또 0으로 fx는 0이 되게 해주는 근이 2 또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함수의 식이기 때문에 fx의 최고차이 계수 또한 양수돼야 돼서 fx는 a 가로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ax제곱 빼기 4a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 a의 값은 양수구나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럼 가조건을 이용해서 fx의 함수의 식의 모양을 찾았고 나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부등식에 주어진 fx의 식을 대입을 해보면 나 조건 fx 빼기 2x 더하기 3분의 13이 0보다 크거나 같다에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되니까 대입한 식이 ax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x 더하기 3분의 13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a의 값은 이미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 2차 식이 x축 위에 떠있는 모양이거나 혹은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이 하나거나 아니면 없어야 하므로 판별식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겠다. 4a 제곱 13a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부등식 풀면 인수분해해서 a 값의 범위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알 수 있어. 구하라고 하는 건 f3의 최대 최소값이니까 f3의 값을 구해보자. 9a 빼기 4a 여기 남아있는 요 fx식에 대입한 거야. 그러면 5a의 값이라서 5a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다. 양변에 5 곱해주면 어차피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아서 5a의 값의 범위는 3분의 5보다 같거나 크고 4분의 10 같은데 여기서 5a의 값이 f3이었으니까 f3의 최소값은 3분의 5고
최대값은 4분의 15구나 구할 수 있었어. 구하려고 하는 건 어차피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이므로 4분의 15 마이너스 3분의 5 주면 12분의 45만 원에서 12분의 답은 12분의 25 하고 n에 대하여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각각 연립부등식의 해를 먼저 구해봐야겠다. 위에 있는 부등식을 1번 부등식, 밑에 있는 부등식을 2번 부등식을 이름만 정해서 먼저 부등식을 풀어볼게. 첫 번째 부등식. 절대값 x 빼기 n이 2보다 크니까 x는 2 더하기 n보다 크거나 또는 x는 n 빼기 2보다 작다. 부등식을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n-2보다 또는 더하기 2보다 크다. 보다 될 수 있고 두 번째 부등식 x제곱 빼기 14x 더하기 40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부등식 인수분해 되니까 해를 구해보면 4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또 수직선을 그려보면 4 이상 10 이하니까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다 표현해보면 4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1번 부등식은 n 빼기 2도 정수고 n 더하기 2도 정수이고 요 두 정수의 차가 4였고 두 번째 부등식 4 이상 10 이하에서의 각각의 경계에 해당하는 값과 10으로 정수 둘이고 요 차가 6이니까 요 차들을 이용해서 첫 번째 n 빼기 2랑 n 더하기 2가 요 차가 n 빼기 2가 여기 있고 차니까 여기 있을 때 해가 요렇게 될 때 또 5고 9일 때 그리고 6이고 10일 때 하고 나눠볼게. 첫 번째로 부등식이 n 빼기 2보다 작거나 또는 n 더하기가 크다 해서 역시 여기 4보다 작거나 또는 4칸 차이나 8보다 크다 할 때 연립방정시간 부등식안에서의 자연수인 해가 9 그리고 10 두 개 가는 게 맞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서 4의 값이 n 빼기 2이고 8에서의 값이 n 더하기 2라서 이때의 n의 값은 n 더하기가 8이었으므로 n의 값은 6 하고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경우에서 5보다 작거나 딱 4칸 차이 나는 9보다 클 때 연립부등식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 연립부등식 안을 막하는 자연수 x의 값들은 4 그리고 10으로 또 2개 있는 게 맞으니까 n 빼기 2가 오면서 동시에 n 더하기 2의 값이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n의 값은 7도 가능하고 세 번째 으로 6보다 작거나 4칸 차이 나는 10보다 클 때 라면 연립부등식의 해는 여기 4 이상 6 미만일 거고 해당하는 자연수는 4 그리고 5로 2개 있는 것도 맞으니까 6의 값이 n 빼기 2이고 10의 값이 n 더하기 2라서 n 더하기 2가 10도 될 수 있으므로 n의 값이 8도 가능하겠다. 또 될 수 있나 하고 한번 보면 그 다음 6이 아니라 7이라고 놓고 보자. 7보다 작거나 또는 4칸 차이 나는 거니까 11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요 연립부등식의 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4, 5, 6으로 3개잖아. 3개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어서 결국에 될 수 있는 n의 값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의 값인 6 또는 7 또는 8이 될 수 있었어.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6 더하기 7 더하기 8 해서 21 하고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이 오직 하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방금 문제처럼 부등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름을 먼저 정해볼게. 위에 부등식을 1번 부등식, 밑에 부등식을 2번 부등식이라고 붙였을 때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1번 방정식에서의 근은 마이너스 9 또는 7 빼기 6a 2번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그는 2a 또는 2a 빼기 16이므로 선생님이 방정식으로 바꿔서 그는 구한 이유는 a의 값을 없기 때문이야.
요 안에서 실수 x의 값이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마이너스 9가 큰지 a제곱 빼기 6a가 큰지는 알 길이 없지만 2번에서 2a와 2a 빼기 16은 누가 큰지 작은지 여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부등식의 해가 2a 빼기 16보다는 크고 2a보다 작다가 부등식의 해구나 라고까지는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일단 1번에서 마이너스 9가 큰지 a제곱 빼기 6a가 큰지 알 길이 없으니까 경우를 나눠보지. 첫 번째, 마이너스 9보다 a제곱 빼기 6a가 더 클 때. 이 말은 a제곱 빼기 6a 더하기 9가 0보다 크다는 말로 a의 값이 3이 아닐 때 라는 거야. 됐지? 1번 부등식의 해가 그려져 있는 수직선이고 해가 오직 하나 존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 존재하기 위해선 그때 부등식이가 첫 번째 요렇게 2a가 마이너스 9면서 2a 빼기 16이 왼쪽에 있으면 해는 마이너스 9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 첫 번째 경우에서 2a가 마이너스 9면 되겠다. a의 값이 마이너스 9 하고 나왔고 a는 3 아니니까 될 수 맞아. 또 두 번째 요렇게 부등식이 그려지면 요 모양으로 2번 부등식이 그려지면 해는 실수에 하나 가질 수 있는 게 맞으니까 a제곱 빼기 6a가 작은 값인 2a 빼기 16과 같아도 되는 거라서 해 구해보면 a가 4 또한 3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 맞아. a값 지금 두 개 구해봤어. 더 이상 실수해가 하나 존재하는 건 요 모양에선 없기 때문에 넘어가 보자. 이번엔 마이너스 9가 a제곱 빼기 6a랑 같아. 첫 번째 봤다시피 a가 3일 때 라는 거야. a 3이니까 그냥 바로 대입해주면 첫 번째 부등식은 x 더하기 9, x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므로 x의 값은 마이너스 9 하고 나왔고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므로 마이너스 10 이상 6와 마이너스 9와의 공통범위 구하면 마이너스 9 되는 거. a값 3도 될 수 있어서 될 수 있는 a값들은 마이너스 2분의 9 또는 4 또는 3이니까 이때 합은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4 더하기 3 해서 2분의 5가 됩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학종, 미적, 기하, 수학 과목 3개와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의 과학 과목 4개를 선택교육과정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두 학생 A, B가 이 7개의 과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과목을 선택하려고 할 때 박스에 나와 있는 조건, 첫 번째 조건, A, B는 각자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한 3개의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로 A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과 B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가 1개일 때 A, B가 선택하는 과목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 거야. 나와 있는 조건 보면 수학 과목이 3개고 과학 과목이 총 4개가 있어서 과목은 7개인데 A, B가 무조건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고 총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3개. A와 B가 서로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는 1개라고 했어. 그럼 여기선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일 수도 있고 수학일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조건을 먼저 만족하는 것들을 구해보면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으면 처음에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인 경우 그리고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인 경우로 나눠보자.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인 경우에서는 1, 2 조건을 다 만족했기 때문에 7과목 중에서 하나 선택했으니까 남은 6가지 과목 중에서 각자 2개씩을 더 고르면 되겠다. A와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가 있고 또 3개가 있는데 이미 수학이라는 과목 선택을 했잖아. 그럼 과목 여기 있는 총 7개 중에서 1개를 무언가 선택을 했으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6과목 중에서 2개씩 각자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일치하는 과목 수학 3개 중에서 하나 고르고 남은 6개 중에서 A가 선택하는 2개 고르고 남은 4과목 중에서 B가 선택하는 과목 2개 고르면 어차피 여기 안에는 A, B가 예를 들어서 미적 기하를 고르고 B가 예를 들어서
생명지구를 고를 때랑 A가 생명지구를 고르고 B가 미적기하를 고를 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나누거나 곱하기 2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일 때 계산해보면 총 270가지가 있고,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일 때를 보면 과학 무언가 하나를 골라냈고, 과학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40. 그 다음엔 A, B들이 무조건 수학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겠네. A, B들이 각각 수학, 과학을 한 개씩 고르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어떤 한 사람은 수학을 두 개 고르고 다른 한 사람이 수학, 과학을 한 개씩 고르는 경우도 있겠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를 합쳐주면 되는데, 이 첫 번째 경우 먼저 수학 남은 거 세 개 중에서 각 A가 하나 고르고 남은 수학 과목 두 개 중에서 B가 하나 고르고, 그러면 과학도 한 과목씩 골라야 되니까 과학 이미 물리가 하나 골라놨으니까 남은 거 세 개 중에서 A가 하나 고르고 또 B가 하나 고르면 되고, 두 번째, 한 명이 수학을 두 개, 다른 한 명이 수학 과목을 한 개씩 고르는 경우에서는 수학 과목 세 개 중에서 두 개 고르고 남은 한 과목을 한 사람이 고르고 나서 과학 남은 거 세 개 중에서 한 과목을 고르면 되겠다. 근데 A가 수학 두 과목을 고르고 B가 나머지일 수도 있고, B가 수학 과목 두 개고 나머지가 수학 과목을 고를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준 값이 요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일 때의 경우의 수라서 요것들을 합해서 곱해주면 되니까 계산하면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일 때 216가지가 나왔으니까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인 경우와 과학인 경우를 합쳐서 170 더하기 210으로 총 486가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물어본 건 그건 아니니까 보면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일 때는 요 첫 번째 요 경우에서 같으니까 세 개의 과목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31, 우리 여기 똑같고, 6개의 과목 중에서 A가 두 개, B가 두 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 아까 여기서 구한 요만큼의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90. 90이 바로 가에 해당하는 값이고, 90.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일 때는 과학 4개 중에서 한 개를 택하고, 여기는 사실 6개의 과목 중에서 A, B가 수학 한 개 이상을 선택해야 되므로 두 가지 경우 똑같구나. 첫 번째 경우가 수학, 과학을 각각 한 개씩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였고, 두 번째 경우가 한 명이 수학 두 개, 다른 한 명이 수학, 과학 하나씩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고, 그때 경우의 수가 나라고 했으니까 이 두 번째 경우 물어본 거잖아. 이 두 번째 경우의 수 우리 여기서 본 것처럼 여기 18의 값이니까 얘가 나의 값이라서 나가 18. 문제가 물어본 건 나를 Q라고 했을 때 하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108이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 동안 진행되는 스포츠 구간에서 서로 다른 4종목을 활동하기 위한 스포츠 활동 신청서가 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고, 나와 있는 문제 조건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이 진행이 되는 거고, 매일 하루에 2종목씩 빠짐없이 활동해야 된다라고 했고, 가조건에선 각 종목은 최소 이틀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고, 나조건에서 A, B는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고, B와 C는 딱 하루만 같은 요일에서 활동한다라고 했어. 요일은 총 5일이 있고, 종목이 각각 4개씩이 있는데, 4개의 종목을 매일 2종목씩 빠짐없이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5일 동안에 내가 선택하는 종목을 동그라미라고 표시할 거고 선택하지 않는 걸 X라고 표시한다라고 하면 5일간 매일 2종목씩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것들은 총 5 곱하기 2 해서 10개를 선택해야만 해. 그리고 4가지의 종목을 최소 2번씩은 써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최소 2일씩만 선택했다라고 했을 땐 4 곱하기 2, 8개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신청서에 나는 동그라미를 총 10개를 표시를 할 건데 그 중에서 각각 최소 2개씩 동그라면 8개의 동그라미 생길 거고, 남은 2개의 동그라미가 같은 종목만 2번 더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각기 다른 종목을 한 번씩 더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냐면 같은 종목을 2번 더 선택한다는 건 어떤 거는 4번 선택하고 나머지 것들은 2번씩 선택한다는 말이고 다른 종목을 한 번씩 더 선택한다는 건 이미 2개를 선택했는데 다른 종목은 한 개씩 더, 3개, 3개 선택하고 나머지만 2개, 2개 선택한다라는 합쳐서 10 되는 거 맞고 합쳐서 10 되는 거 맞으니까. 됐지? 그럼 첫 번째 경우 먼저 확인해 볼 거야. 제일 먼저 다조건에서 B씨가 하루만 같은 요일에서 활동한다라고 했으니까 B씨가 월화수목금 5일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요일 하루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51이야. 그게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었다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첫 번째, 같은 종목을 2번 더 쓰기로 했으니까 A가 X라서 A가 4번 더 쓴다라고 해보자. A가 4번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나조건에서 A, B가 같은 요일에서 활동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B는 화수목금을 다 선택할 수가 없어. 그러면 각 종목은 무조건 이틀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봤을 때 B는 하나밖에 선택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 다른 종목들을 한 번씩만 더 선택하는 경우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한 종류를 3번 택하고 또 다른 한 종류도 3번 택하고 또 다른 한 종류는 2번, 또 다른 한 종류는 2번을 택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됐지? 그럼 우린 처음부터 A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A를 기준으로 해볼게. A가 3번을 선택하는 경우. A가 3번 선택해야 되니까 남은 화수, 목, 금 4번 중에서 3일을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화수, 목, 요일이라고 해보면 금요일을 선택하지 않는 거고 나 조건에서 A, B가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B는 화, 수, 목요일에 활동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매일 다른 2종목을 선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종목은 적어도 이틀을 활동한다라고 했으니까 B는 무조건 금요일에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다해서 B,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서 활동한다고 했으니까 월요일에 같은 요일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같은 요일에서 활동하면 안 되니까 C는 무조건 금요일에 활동할 수가 없고 매일 2종목씩 선택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금요일에는 나머지 D를 무조건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 됐지? 그럼 여기서 보면 화요일에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고 수요일에 동그라미 하나, 목요일에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고 그럼 한 개씩을 더 골라야 되고 그리고 C를 봤더니 C는 월요일 한 번밖에 선택하지 않았고 D를 봤더니 D는 금요일 한 번밖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C는 최소 한 번은 더 선택해야 되는 거고 D도 최소 한 번은 더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선택할 동그라미들이 C 아니면 D일 수도 있고 여기 수요일도 C 아니면 D에 동그라미 칠할 수 있고 목요일도 C 아니면 D에 동그라미 칠할 수 있어서 화요일에 C 아니면 D를 선택할 확률을 수요일에도 C 아니면 D, 목요일에도 C 아니면 D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내가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칸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리고 XXX인 경우에는 D를 하루밖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인 경우는 안 돼. 그리고 방금 한 것처럼 C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전 선택하지 않고 D만 화, 수, 목요일에 다 선택을 한다라고 치면 C는 하루밖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이것도 될 수가 없어. 요 2가지 경우에서만 안 되기 때문에 방금 구한 경우에 비해서 2가지 경우를 빼주는 거지. 요게 A를 3번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계산해보면 위에다가 쓸게. 24가지. 그 다음에 A를 2번 선택하는 경우의 수. A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골라주면 화수목금 4일 중에서 여기 지금 우리 계속해서 B씨를 월요일에 선택하기로 했으니까 A를 화수목금 4일 중에서 2번 더 선택하면 되는 거라서 선택한 게 화요일, 수요일이라고 칠게. 그렇다면 목요일, 금요일은 선택하지 않는 거고 나 조건에서 A와 B가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B는 화요일, 수요일에 선택할 수가 없고 그럼 여기서 B가 목요일, 금요일에 둘 다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만 선택을 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나에서
A와 B가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는다고 했지 A가 활동하지 않은 날에 B가 활동한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B를 또 골라봐야겠다. B가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한 개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경우를 또 나눠볼 거야. A가 두 번을 선택을 하고 B도 두 번 선택을 할 때 아까도 A가 선택할 수 있는 요일들을 4개 중에서 두 개를 골랐었고 B가 두 개를 선택한다라고 치면 다에서 B와 C가 하루만 같은 요일에서 활동한다고 했으므로 목요일, 금요일에는 C가 활동할 수가 없고 목요일에도 동그라미가 하나, 금요일에도 동그라미가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목요일, 금요일 D가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친 게 선택한 게 총 8개 선택이 되어 있고 봤더니 화요일에도 하루밖에 동그라미가 안 돼 있고 수요일도 동그라미가 하루밖에 되어 있으니까 화요일, 수요일에 동그라미가 한 개씩은 더 생겨야만 하고 C에서도 동그라미가 2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있지가 않고 D에서는 동그라미가 2개가 있으니까 가족은 다 만족하는 거라서 C만 잘 생각하면 되겠다. 화요일에 C 아니면 D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화요일에 C 아니면 D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수요일에도 C 아니면 D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이런 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였으면 C는 하루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건 안 되겠지.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의 경우는 안 되는 경우고 아까처럼 안 되는 경우를 구해서 빼볼 거라서. 근데 이 경우 하나 말고는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경우를 빼주면 그리고 계산하면 6 곱하기 3 해서 총 18가지수가 있고 네 번째 A가 두 번을 선택을 하는데 B가 한 개만 선택할 때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있고 아까처럼 나 조건에 의해서 A, B가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으니까 B가 화수를 선택할 수가 없고 남은 이틀 목요일, 금요일 중에서 B가 하루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 목요일이라고 칠게. 그럼 금요일 날은 선택할 수가 없는 거고 B씨가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기로 한 다조건에 의해서 C는 무조건 목요일에 활동할 수는 없고 목요일에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D는 무조건 목요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금요일도 X가 이미 2개 있으니까 남은 빈칸이 전부 다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어서 금요일은 무조건 C와 D만 선택해야만 하고 그럼 이 상태에서 화요일, 수요일은 동그라미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한 개씩은 더 써줘야 되는데 C는 이미 동그라미가 2개가 있고 D도 이미 동그라미 2개가 있으니까 얜 다른 조건이랑 다르게 화요일 C 아니면 D 둘 다 고를 수 있고 수요일도 C 아니면 D 아무데나 써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화요일 C 아니면 D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 수요일도 C 아니면 D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 계산하면 48가지 수가 나와서 모든 경우의 수를 합치면 1번 경우는 없었고 2번의 경우가 24가지, 3번의 경우가 18가지, 4번의 경우가 48가지니까 합친 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구했던 B, C가 같은 요일을 선택하기로 한 요 5가지를 곱해주면 되겠다. 계산하면 400이므로 경우의 수는 450이 됩니다.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 중 7의 개수가 하나이다. 100의 자리수와 1의 자리 숫자의 곱을 7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했는데 100의 자리수와 1의 자리 숫자의 곱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하는 건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건 홀수라는 말이고 두 수의 곱이 홀수라면 둘 다 홀수밖에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자리 자연수에 해당하는 각 자리 숫자를 그러니까 100의 자리 숫자를 A, 10의 자리 숫자를 B, 1의 자리 숫자를 C라고 했을 때 100의 자리 숫자인 A와 C는 홀수만 올 수 있다라는 말.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들은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들은 0, 1, 2, 3, 4, 5, 6, 7, 8, 9들이 올 수 있고 여기서의 홀수는 1, 3, 5, 7, 9인데 7은 한 번만 쓸 수 있다라고 했고 7이 홀수니까 A 또는 C 안에
7이 있는지 없는지로 나눠보면 되겠네. 경우를 나눠서 이제 B가 7인 경우에 B가 7이면 A, C는 홀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A와 C는 7이 아닌 홀수면 되고, 그럼 7을 제외한 나머지 홀수들이 4개 있기 때문에 4개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각자의 숫자가 같다 다르다는 말이 들어가 있진 않으니까 A 될 수 있는 거 4가지, C 될 수 있는 거 4가지 해서 총 16가지를 만들 수 있어. 두 번째, 이번엔 A가 7인 경우. 7은 하나 썼으니까 C가 7이 아닌 홀수이면 되고, B는 아무거나 와도 돼. 대신에 7만 아니면 되겠지. C가 될 수 있는 거 1, 3, 5, 9,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B는 7만 아니면 되니까 10개 중에서 7 하나 빼고 나머지 9개. 그래서 A가 7일 때의 경우의 수는 36. 마지막으로 C가 7일 때도 두 번째 A가 7일 때의 경우의 수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와 경우의 수는 같겠지. 그래서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1, 2, 3번의 경우의 수를 합쳐서 총 88가지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8가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을 때 이 8장의 카드 중에서 6장을 선택을 해서 왼쪽부터 일렬로 나열했을 때 6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 중에서 왼쪽부터 순서대로 A1, A2, A3, A4, A5, A6이라고 했을 때 세 자연수들이야. 여기서 세 자연수를 봤더니 100 곱하기 A1, 10 곱하기 A2, 그리고 A4. B는 A4 곱하기 10 더하기 A5, C는 A6이니까 알 수 있는 건 A1부터 A6까지들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으므로 A는 세 자릿수일 거고 B는 두 자릿수, C는 한 자릿수일 수 있어. 그러니까 숫자를 알고 있으니 얘가 A1, 10의 자리 숫자가 A2, 1의 자리 숫자가 A3이라고 하는 세 자리 숫자가 A인 거고, B 또한 10의 자리 숫자가 A4, 1의 자리 숫자가 A5인 거고, C는 그냥 A6이라고 하는 1의 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두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A 빼기 B 빼기 C가 모두 5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식을 써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의 배수니까 5M이라고 둘게. 여기서 M은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고 A 빼기 B 빼기 C도 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5N이라고 두면 N 또한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 연립해야지 하고 봤더니 식 두 개를 더해보면 2A가 5 가로 M 더하기 N이므로 A가 5의 배수겠구나 하고 알 수 있겠다. A가 5의 배수이려면 이 숫자가 5의 배수이려면 A3의 값이 5의 배수인 수밖에 없고 1부터 8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는 5밖에 없으니까 A3이 5구나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 주어진 식 두 개를 빼보면 2 가로 B 더하기 C가 5 가로 M 더하기 N이므로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건 B 더하기 C의 값이 5의 배수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어. B 더하기 C가 5의 배수가 된다는 건 뒤에 있는 1의 자리 숫자인 A5와 A6의 합이 5의 배수이면 된 거잖아. 우리가 아는 내용 정리해서 A3이 5라고 했고 A5 더하기 A6의 값이 5의 배수라고 했으므로 A5와 A6이 될 수 있는 순서상들을 구해보면 되겠다. 자연수가 5 하나 썼으니까 7장 남아있어. 1, 2, 3, 4, 6, 7, 8이라는 수 남아있는데 A5, A6 그러니까 1, 2, 3, 4, 6, 7, 8 더해서 5의 배수 될 수 있는 5의 배수 A가 5면 A6은 4. 순서상으로 2,3 합이 5인 것들, 이번에 합이 10인 것들 4,6, 3,7, 2,8 이번에 합이 15인 건 1개 7,8밖에 없겠다. 당연히 쌤이 방금 쓴 거에서는 자리 바꿔서 A5과 A6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순서상은 6 곱하기 2 해서 총 12개의 순서상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는 6개의 숫자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A3은 골라놨고 A5와 A6의 조건을 이용을 해서 될 수 있는 순서상의 개수 12개를 찾았어.
그럼 남은 A1, A2, A4들은 방금 쓴 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고르기만 하면 되잖아? A1, A2, A4는 5장 중에서 3개 택해서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5, P, 3의 값. 그러니까 60까지가 되겠다. A3이 될 수 있는 건 한 가지, A5와 A6이 될 수 있는 게 총 12가지, A1, A2, A4가 될 수 있는 게 총 60가지였으므로 될 수 있는 순서쌍의 개수는 전부 다 곱해서 720가지. 3명, 2학년이 2명, 3학년이 1명이 있을 때 이 6명 학생 중에서 5명의 학생을 선택하고 이 5명의 학생이 모두 한 번씩은 발표하도록 순서를 정하려고 할 때 1학년끼리는 연속해서 발표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어. 사람은 6명이 있는데 5명을 택하기로 했으니까 1학년 1명을 뺐을 수도 있고 2학년을 뺐을 수도 있고 3학년을 뺐을 수도 있겠다. 그거의 경우의 수로 나눠보면 제일 먼저 내가 택하는 5명의 학생의 구성. 첫 번째, 3학년을 빼고 1학년이 3명, 2학년이 2명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2학년 1명을 빼고 1학년 3명, 2학년 1명, 3학년 1명으로 5명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1학년을 빼고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1명일 수도 있어. 첫 번째의 경우엔 1학년이 3명이고 2학년이 2명인 경우엔 1학년을 먼저 줄을 세우고 1학년들 사이사이에 2학년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1학년에 줄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곱하기 두 자리에 요 빈자리 두 자리에 2학년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 2팩토리얼로 12가지. 두 번째, 2학년을 1명 뺐으니까 2학년을 뺄 수 있는 경우의 수 21에서 1학년 3명, 2학년 1명, 3학년 1명이니까 똑같이 1학년을 먼저 세우고 사이에 있는 자리에 2학년, 3학년들이 들어가면 되므로 1학년 먼저 세우고 빈자리에 똑같이 2학년 1명, 3학년 1명이 들어가면 되는 경우의 수야. 계산하면 2 곱하기 12에서 20. 마지막으로 1학년 1명을 뺐으니까 1학년 3명 중에서 1명을 빼주고 인원수가 1학년이 아닌 나머지 학년이 2, 3학년이 더 많기 때문에 2, 3학년들을 먼저 나열을 해줘. 2, 3학년들 서로 다른 3명이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곱하기 1학년들이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빈자리에 1학년들이 들어 빈자리가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있는데 요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택해서 2명이 줄을 세면 되기 때문에 4P 2의 곱이야. 마저 계산하면 3 곱하기 6 곱하기 12로 216가지가 돼서 1, 2, 3의 경우의 수를 합하면 되니까 12 더하기 24 더하기 216 해서 252가지가 경우의 수는 252가지가 됩니다. 3학년 학생 N명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에 대한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희망조사 1차로 희망한 N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차 희망을 조사했을 때 표가 다음과 같고 1, 2차 조사에서 수학 영어를 동시에 희망한 학생들은 없었다. 1차에서 수학을 희망한 학생 중 4%가 영어로 바꿨고 1차에서 영어를 희망한 학생 중 12%가 2차 조사 때 수학으로 바꿔서 희망했을 때의 A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2차에서 수학을 선택한 아이들이 C명, 2차에서 영어를 최종적으로 선택한 아이들이 D명이 되니까 행렬 CD로 나타내면 2차 조사 후 수학을 희망한 학생들은 일단 1차에서 그대로 수학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이 4% 빼고 96%가 되니까 0.96 A가 계속 유지한 학생이고 영어 선택한 애들 중에서 12%가 바꿨기 때문에 B에 12%만큼 들어온 게 2차 조사하고 나서의 수학을 희망한 학생들의 수야. 2차 조사 후 영어를 희망한 학생들은 1차 때 수학 4%의 아이들이 들어왔으니까 0.04A에서 원래 있던 애들이 12%를 바꾼 12%를 제외한 나머지 88%가 있기 때문에 0.88B의 값들이 있어. 위에 만들어 놓은 이 식을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보면 0.96, 0.12, 0.04, 0.88이 되니까 얘
곱하기 A, B가 C, D고 그러면 25A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요 행렬과 같으므로 위 행렬에서 25를 실수배 25를 해준 게 행렬 A가 되는 거잖아. 문제는 행렬 A를 구하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요 행렬에 있는 모든 성분의 합에서 25만 곱하면 되겠네. 0.96 더하기 0.12 더하기 0.04 더하기 0.88 곱하기 25를 하면 되니까 2 곱하기 25 해서 50이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행렬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A, B와 C, A가 같고 0행렬이고 B의 모든 성분의 합이 3이고 C의 1, 1성분과 2성분의 값이 같다. B, C가 A일 행렬 C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행렬 C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구해봐야겠다. B행렬이 2차 정사각 행렬이란 말 말고는 조건이 없으니까 임의로 정하면 B행렬을 A, B, C, D라고 주고 가의 조건에 의해서 A, B행렬을 구하면 0, 0, 6A, 6B 행렬이 나왔고 얘가 0행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6A랑 0이 같고 6B도 0이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가 0이고 B가 0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 그리고 B의 모든 성분의 합이 3이라고 했으니까 B 행렬이 A가 0, B가 0이니까 0, 0, C, D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성분의 합이 3이라고 했으니까 C 더하기 D 값이 3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야. C도 마찬가지로 뭔지 모르니까 임의로 1, 1성분을 X 그리고 2 그리고 1, 1성분과 2, 1성분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도 X 그리고 F 라고 줬을 때 CA의 고백값 2, 0, 6F 0 이니까 얘가 0행렬과 같다라고 했으므로 또 알 수 있는 건 6, 2의 값이 0이고 6F의 값이 0이기 때문에 2가 0이고 F가 0인 것도 알 수 있네. 그럼 C행렬은 X 0, 0이라고 생긴 행렬이야. 그리고 나와 있는 조건에 BC의 곱이 A일 때 라고 했으니까 BC의 곱을 구하면 00CD 곱하기 X0, X0 이니까 계산하면 00 CX 더하기 GX 0 이렇게 나왔고 BC의 고백값이 A 행렬이라고 했고 A 행렬이 0060이라고 나왔으니까 알 수 있는 건 얘네들의 값이 같아서 CX 더하기 GX 그러니까 X 가로 C 더하기 D가 6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C 더하기 D의 합의값이 3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3X가 6이라서 X가 2구나 까지 알 수 있어. 그럼 C행렬을 구했겠다. C행렬은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두는데 X가 2라고 구해져 있으니까 C행렬은 2, 0, 2, 0, 5로 생겨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2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0으로 4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행렬 MZ의 값을 이렇게 정했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소수 Z의 값이 A 플러스 B야일 때 실수 부분이 A, 허수 부분이 B인 거라서 복소수가 Z 플러스 3 더하기 4i면 복수 Z에서의 실수 부분이 3이고 허수 부분이 4인 거니까 A 대신에 3 넣고 B 대신에 4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 대신에 3, 3 대입한 거고 B 대신에 4, 4 대입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가나 보면은 복소수 Z1과 Z2에 대한 관계식을 써라 라고 했으니까 복소수 Z1과 Z2의 값을 먼저 구해봐야겠다. Z1은 A 플러스 BI 라고 의미로 줄 거고 Z2의 값은 C 플러스 DI 라고 의미로 줄게. MZ1의 값은 저기 나와 있는 조건에 의해서 A-B, BA에서의 값이 MZ2의 값은 C-D, DC에서의 값인데 기억부터 Z1 더하기 Z2는 합이기 때문에 A 플러스 C 더하기 B 플러스 D I이고 그렇담 MZ12는 A 플러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B 플러스 D A 플러스 C가 되고 이건 MZ1과 MZ2의 값과 같은지를 봤더니 요 두 개 합이랑 같은 거라서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b 더하기 d, a 더하기 c의 값으로 둘이 서로 같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기억은 참이 될 수 있고, 니은 이번엔 곱이야. z1 곱하기 z2의 값은 ac-bd 더하기 ad 더하기 bci 라고 하는 값일 때 mz12는 ac-bd -ad-bc ad 더하기 bc ac-bd로 이루어져 있어. mz1과 mz2를 구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할 테니까 곱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의 곱을 해보면 AC-BD -AD-BC BC 더하기 AD -BD 더하기 AC 하고 구했어. 봤더니 옆에 있는 것과 또 똑같기 때문에 얘도 참이구나, 니은도 참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디귿 z의 값을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mz의 값이 나와 있는 것처럼 a-b, ba에서의 값이니까 식을 행렬의 덧셈으로 a 0, 0, a 더하기 0 b, b 0이구나 라고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a 0, 0, a를 a 1, 0, 0, 1 더하기 0 b, b 0 이렇게 쓰면 a 2 더하기 요 행렬을 a라고 임의로 정해보자. 그럼 a2 더하기 a 라고 행렬이 됐고, mz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a 더하기 a2의 세제곱을 구해볼게. 구하면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2 더하기 3a 제곱 a 더하기 3a 제곱 a 이렇게 됐어. 식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차수를 줄이고 문자를 줄여야 되니까 a를 좀 간단하게 먼저 바꿔놔야겠다. a행을 다시 보면 얘가 켈리히미터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0 더하기 0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 2는 0이야.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2가 0이므로 a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 2랑 같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요거 대입해서 나타내주면 a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 세제곱 2 더하기 3a제곱 a 더하기 3a 곱하기 a제곱 대신에 대입해서 다시 써보면 a 곱하기 마이너스 b제곱 2 더하기 a 세제곱 2 더하기 3a제곱 a 더하기 3a 곱하기 마이너스 b제곱 2가 되고,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값이 2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a 앞에 곱해진 값은 0이 돼야 되고 2 앞에 곱해진 값은 1이면 되니까 b제곱이 3a제곱과 같고, a제곱 빼기 3a a 세제곱 빼기 3ab 제곱이 1과 같으면 되니까 식이 a 가로 a제곱 마이너스 3b제곱이라고 한 식이고, b제곱 대신에 대입해보면 a 가로 a제곱 곱하기 3 곱하기 b가 지금 3a제곱이었으니까 3a제곱 마저 계산해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8a제곱으로 마이너스 8a 세제곱의 값이 1인 거니까 a 세제곱이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나오는 조건에 의해서 대입해보면 b제곱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러니까 4분의 3이므로 b는 뿔마 2분의 루트 3의 값인 거야. 그럼 복소수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뿔마 2분의 루트 3 i로 허수의 값이 존재하는 게 맞지.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될 수 있어. 임의의 값을 이용해서 쭉 대입해서 허수의 값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봐도 되겠지만, 디귿의 경우에서는 그냥 임의의 값 대입해서 막 존재하는 걸 구해도 되겠지만, 이때 mz의 세제곱이 2를 만족하는 허수 z의 값이 존재할 때 그 허수 z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로 바뀌어서 나온다면 이 z의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쭉 구해주는 과정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15번은 기억, 니은, 디귿이 3개가 다 맞습니다. 2차 정사각형률 A에 대하여 A제곱이 2를 만족하는
A의 개수를 구하라. 단 A, B, C, 스몰 A, B, C는 정이다. 빈칸 채우는 걸로 풀지 않고 쭉 그냥 주어진 조건에서 행렬 A를 개수를 구하는 카드. A가 나와있고 A제곱이 2다라고 했으니까 A를 제곱해보는 게 우선이야. A제곱은 A, B, C, A 더하기 6 곱하기 A, B, C, A 더하기 6이므로 계산한 계산 결과가 밑에 나와있지. 이걸 때 단위 행렬이라 했으니까 1, 0, 0, 1이고 그럼 알 수 있는 게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같은 값일 거라서 1행 1열부터 시작하면 A제곱 더하기 BC가 1이고 2행 2열 보면 A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BC가 또 1이고 1행 2열과 2행 1열 2B A 더하기 3이 0 또 2C A 더하기 3이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문자 3개고 식이 2개밖에 없는 여기 식에서는 구할 수 있는 게 없지만 0인 여기 2개의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A 더하기 3이 0일 수도 있고 B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C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A 더하기 3이 0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나눠볼 거야. 첫 번째, A 더하기 3의 값이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A가 -3이 아닐 때야. A가 -3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식, 여기 있는 식에 의해서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2B도 0이고 2C도 0일 수밖에 없어서 B도 0이고 C도 0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 B도 0이고 C도 0이니까 A제곱이라는 행렬은 B, C에 0을 대입해서 A제곱 0, 0, A 플러스 6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은 여기 나온 식에서 대입을 해본 거야. 이게 분명히 1, 0, 0, 1을 했잖아. 그렇게 되려면 A제곱이 1이면서 동시에 A 플러스 6의 제곱도 1 돼야 되는데 이것들을 동시에 만족한 A값은 존재할 수가 없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A제곱은 단위 행렬 2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어. 그럼 당연히 A 더하기 3이 0일 때가 되겠네. 그러니까 A가 -3일 땐 된다 이 말이네. 또 대입해서 구해보면 영의식에 대입을 해보면 9 더하기 BC는 1이고 그래서 BC가 -9이고 그럼 둘의 고백값이 -8이 되게 해주는 순서쌍들은 왜냐면 BC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8 2 곱하기 -4 4 곱하기 -2 8 곱하기 -1 들이 될 수 있고 부호 바뀐 게 하나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서쌍의 개수는 나와 있는 4가지의 경우 곱하기 2 해서 총 요 8가지가 되겠다. 될 수 있는 행렬 A의 개수는 그러니까 8가지. 빈칸을 이제 채우는 걸 확인을 해볼게. A제곱이 2를 만족시키므로 A제곱이 나와 있고 A가 뭐가 아닐 때? -3이 아닐 때. 또 A가 -3일 때. 두 가지의 경우 나눈 거고 나 봤더니 A제곱이 2에서 BC 여기 나와 있잖아. -8이고 BC가 곱이기 때문에 순서쌍의 개수 구했으니까 우리 여기 8개. 또 BC의 순서쌍의 개수 구했잖아. 그럼 A가 -3일 때 BC의 순서쌍이 8개 나왔으니까 A 될 수 있는 거 1개, BC가 될 수 있는 순서쌍의 개수가 8개 해서 총 1 곱하기 8에서 개수 8개 나온다는 걸 이렇게 확인했던 것처럼 다의 값은 8개. 가까이 값을 P, Q, R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P가 -3, Q가 -8, R이 8이므로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3 하고 구해주면 되겠다. 답은 -3이 되는 거야. 사각형렬 AB가 주어진 식 A 더하기 B는 2고 2-A 곱하기 2-B는 2일 때 A 6제곱 더하기 B 6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한 문제야. 조건들을 이용을 해야겠다. A 더하기 B가 2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용을 해볼 거고 일단 요 조건을 먼저 전개를 해서 A, B 사이에 대한 관계식을 첫 번째 거 말고 또 구해볼게. 전개하면 2-A 곱하기 2-B를 전개하면 2-A B 더하기 AB가 2일 때 라는 거니까 2 이항하고 그럼 사라지고 -A, -B 또 이항할 수 있어서
a, b는 a 플러스 b구나. 나와 있는 것처럼 a 더하기 b가 2라고 했으니까 얘도 2구나 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어. 얘 나오면 바로 떠올리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a를 이항해서 2-b라고 할게. a, b의 곱도 2라고 우리가 여기서 이미 구해놓긴 했지만 대입을 해보면 a 대신에 2-b 곱하기 b는 b-b제곱 얘가 2라고 했으니까 b제곱은 b-2구나 라는 거 할 수 있고 이항 한번 해보면 b제곱 b 더하기 2가 0이므로 b 곱하기 2나 2 곱하기 b는 어차피 같기 때문에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곱셈공식 바로 성립할 거라서 b세제곱 더하기 2도 0 돼서 b세제곱이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여기서 알다시피 b제곱이 b-2가 되는 거니까 b세제곱은 b-2 곱하기 b가 돼서 b제곱 마이너스 b고 b제곱 대신에 요거 다시 대입해주면 b-2 빼기 b 이므로 마이너스 해서 b세제곱은 마이너스 2다라고 구해도 상관은 없어. 그치만 시험 기간엔 빨리 풀어야 되니까 요걸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b세제곱이 마이너스 2인 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b의 6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해서 2제곱 즉 2라고 구할 수 있고 b도 똑같잖아.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b는 또 2-a니까 대입하면 a, b의 고백값은 b 대신에 a 곱하기 2-a 전개하면 a-a 제곱은 2 보다시피 b 대신에 a로 썼을 뿐이지 빼기식도 똑같고 제곱식도 똑같고 2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뒤에 하나하나 똑같은 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니까 a 세제곱의 제곱인 a 6제곱 또한 2제곱인 2가 돼서 a 6제곱 더하기 b의 6제곱의 값은 2 더하기 2로 2가 되고 얘가 2, 0, 0, 2의 값이니까 2 더하기 2 해서 모든 성분의 합의 값은 4라고 구해주면 됩니다.